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경기도 의정에 예능을 더하기 겨울 캠핑 떠나보는 순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날라오셨습니다. 오석규 경기도 의원과 함께 캠핑 떠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한번. 의정부의 한석규, 네, 의정부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오석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기존에 관광학을 네. 전공하시고 교수로 또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또 정치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관광과 정치에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요. 그 관광도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 사람을 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도 이제 정치 행위나 정치 활동 자체가 이렇게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았고요. 저희는 이제 관광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생활이 이렇게 좀 개선되고 삶의 질이 이렇게 좋아지고 하는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 지역 관광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 제안도 많이 하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제안한 부분들이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제로 행해져서 지역 주민들 또 방문객들이 모두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생각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에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정말 우리 도민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정책이나 또 실제로 반영되게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치가 가지는 이제 관광에서 이제 정치로 왔을 때 그 정치 영역에서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뭐 관광학 교수로서 지역 관광 활성화 한번 시켜볼까? 네네, 맞습니다. 제안했는데 네. 뭐 받아주면 좋고 네, 근데 사장될 때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치를 딱 하니까는 내가 직접 할 수 있어. 네. 그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책임도 많이 있고요. 예. 또 그만큼 제안할 때 더 많이 신중하게 해서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고려하면서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또 경기도 북부를 또 대표하는 경기도 의원이신데 경기도 북부가 은근히 또 관광 자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숨겨진 보물들. 이제 말씀하신 대로요. 그 경기 북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원이나 이제 관광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뭐 숨겨져 있는 명소들도 있지만 공개되고 또는 이제 자원화시키고 또는 관광지화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보면 뭐 규제 문제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개발 행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는 DMZ 관광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이 너무나 대표되고 하다 보니까 경기 중북부나 이렇게 동북부가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정책도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화보다는 지방 분산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자원들이나 이렇게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지역들이 더 많이 선정되고 그렇군요. 예, 집중화되고 정부 자금으로 이제 육성을 하고 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경기도민이고 또 도의회에서 이렇게 의원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도의원으로서 나름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좀 지났어요. 네, 1년 한 6개월 1년 반 넘어가고 네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그동안 참 보람되고 힘든 일들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좀 어려웠던 시기, 힘들었던 시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런 일은 정말 힘들었어, 1년 반 동안.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의정 활동 안에서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뭐 제 전공 분야를 좀 계속 얘기를 하게 돼서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그 취약 계층자들이나 약자분들에 대한 이제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이렇게 뭐 복지돈 이렇게 좀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저희가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이렇게 같이 그 고도화되는 과정을 못 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관광복지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로 그 유년기나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모님하고 여행 갔던 기억들이 뭐 평생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공간이 떠오르고 지금도 그 장소를 성인이 돼서 방문할 때도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이 너무나 이렇게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관광 취약 계층자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이 좀 관광을 좀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조부모를 모시고 있는 이제 우리 젊은 아이들이라든지 소녀 가장들이라든지 또는 한부모 이제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그 아이들한테 좀 관광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 관광 바우처 사업이 있었고 또 문화 누리카드라고 현재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도서나 이런 쪽에서 다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광 관련해서는 좀 관광 취약계층자 분들한테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을 추억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예, 제가 예. 또 증액까지 했는데 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좀 그 전체 예산에서의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약간의 이제 뭐 그 당대당 정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반영이 이제 밀렸군요. 예, 쉽게 제가 말해서. 생각한 만큼 증액까지 의견을 올렸는데 안 됐어요. 예, 편성이 안 됐을 때 돌아서서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정말 필요한 이제 예, 예산 예. 사업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컬럼 쓰면서 이제 그 부분도 필요하다는 해야 것들을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어. 컬럼을 통해서 또 의견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너무 잘했다. 보람차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1년 반 동안? 좀 너무 과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한테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그 우리 지역에 오석규라는 도연이 있을 때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존재론적 관점인 것 같아요. 이제 오석규라는 사람이 그러면 1년 반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왜 있고 없고의 차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이 철도 교통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철도 대중교통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철도 대중교통을 이렇게 좀 들여올 수 있을지 또 제 상임위가 건설교통 상임위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 그 남양주 별내 지역에서 이렇게 포천시까지 이어지는 GTX 공약을 하신 게 있으셨고 또 저희 지역은 이제 별내에서 끊겨 있는 8호선의 연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GTX 광역 급행 철도와 8호선 연장을 이 공용선로라든지 공용 역사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동시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 경유할 수 있는 방법을 작년 이제 첫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안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경기도 GTX 광역 고속철도 전체 연구 용역에 그게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용역상에서요. 또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하고 하는 부분들이 보도 자료화되고 하다 보니까 기존까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혼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주장하고 보도 자료 내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공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네네네. 이렇게 우리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반응이 있으실 때 보면 이거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석규가 도의원으로 있을 때와 없을 때 공론화가 이게 되고 안 되고 우리 동네 철도 사업이 또 이렇게 되고 안 되고 아니, 네네. 공론화가 그래서 스스로 내가 너무 아니. 잘하고 있다. 아니, 너무 쑥스러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제일 이렇게 선출직 정치인들이 가장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그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 도민들께 희망 고문을 좀 준다든지 이런 거는 맞아요.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냥 오히려 정확하게 현재 이런 상황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니까 우리 같이 오히려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주시고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이렇게 그런 결과를 내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가끔 정치인분들이 희망 고문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동네 뭐 만약에 뭐 지하철역 생깁니다. 20년 언제 생겨?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최근 관심 두고 있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네네. 이 경기 북부 지역이 이제 그 SOC 사업이나 이제 철도, 교통 이런 부분들, 건설 이런 부분들 그런 인프라가 사실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네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이제 개통을 하거나 하게 되면 좀 되게 이렇게 좀 슬픈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네. 저희 북부 구간은 이제 민자 고속도로 구간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북부 도민들은 암만 해도 이제 국가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제전 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더 비싼 비싸죠. 운임을 내고 경제활동, 생계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보태서 말씀드리면 경기 북부는 지역 내 총생산 지수를 나타내는 GIDP 지수도 상당히 낮거든요. 경기 도내에서도 거의 하위권이다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역에서 이렇게 생계나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이동해서 외부에서 돈을 벌어서 지역에서 소비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이제 경기 북부의 그런 시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제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고속도로는 전체 구간은 포천에서 세종특별시까지 내려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1구간이 구리포천 구간은 이미 개통돼서 지금 현재 운행 중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구리에서 안성까지 경기 남부 안성까지는 이제 제2구간이 내년에 이제 아마 개통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성에서 세종까지가 이제 최종 이제 구간인데 참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경기 남부 구간 있지 않습니까? 구리에서 안성 또 안성에서 세종시까지 이 구간은 또 국가 주도의 제정고속도로입니다. 아, 북부만 민자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많습니다. 수도권 순환도로에서도 보면 그 태교원 구간에서 일산 구간, 그러니까 고양 구간까지 여기도 지금 민자고속도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종축, 행축 전부 다 이제 민자고속도로에 저희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리 안성은 지금 제정고속도로. 그래서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게 네네. 사업 주체는 다른 거는 분명하지만, 근데 그래도 전체 구간으로 봐서 요금을 좀 다 재구조화해서 이 북부의 민자 구간은 운임을 조금 인하를 시켜주고 이 남부 구간은 좀 합리적인 요금으로 좀 간다든지. 네네. 뭐 저는 그런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예. 어쩌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통 이동권에 대한 기본 이동권에 대한 차별적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더 강한 의사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차별 당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 북부 가다 보면 예전보다는 진짜 그 인프라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네. 저도 이제 연천 쪽을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인프라는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민자고속도로를 출입하는 실제 도민들의 요금, 저도 속상하겠네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돈 내서 그냥 민자고속도로 타고 다닌다. 또 북부는 우리가 돈 내야 고속도로 만들어준다. 그러네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밖에 없네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을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런 거 건의하고 공식적인 회의에서 건의하고 제안하고 하면 네. 이 구간만 민자고 아래 구간은 재정이고 이런 부분들을 미처 모르고 계셨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특별자치도 설치까지 염원들이 더 이제 강해지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또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또 던지시고 이렇게 제안을 해야 그게 또 정치인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또 다른 뭐 현안 있습니까? 교육 문제도 뭐 관심. 저희 지역에 지금 이제 신규 택지 지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신규 택지 지구에 지금 현재 이제 초, 중 학교는 있는데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지금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주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신설 중학교에 처음으로 1학년 학생들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중학교는 이제 학급당 기본 인원을 한 28명 정도로 두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조금 편차는 있지만 네. 근데 지금 현재 28명이 이미 넘어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현재는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먼 곳으로 이동 가게 되고 해서 고교 신설 관련해서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전에 우리 행정이나 정치하셨던 분들께서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그 교육부 쪽에 이렇게 그 통합 중고등학교 신설하는 걸로 해서 중앙 투자 심사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사는 이제 전에 받았지만 올해 이제 심의 계획에 의정부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해서 올해 이제 그래도 저희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예. 고등학교가 딱 네,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이 예. 사실 제일 신속하게 그 우리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이다 보니까 네네네. 지역에서는 이렇게 조금 다른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뭐 고교를 신설해야 된다, 뭐 아예 이제 신규로요. 근데 학교 총량제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나 이런 것들이 좀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예, 뭐 그런 부분들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또 정치인의 역할 아닌가 싶고요.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체육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경기도는 경기 최고가 한 곳뿐이 없거든요. 수원에 있는 경기 최고. 네. 그래요? 경기도가 네. 하나밖에 없어요? 네네. 어. 그래서 1,400만 명이 거주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상당히 예. 많이 있는데도 그 체육교육의 엘리트 체육교육이나 이쪽에는 지금 학교가 한 곳뿐이 없죠. 예, 예. 근데 이제 그와 이렇게 좀 작은 이렇게 지방 광역 지자체 보면은 뭐 최고는 다 예, 광역 단체마다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방대한 경기도가 사실은 이 너무 강역 정부당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음. 계속 목소리 내서 교육에 대한 이제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장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 여러 가지 얘기 들었네요. 예, 뭐 고민하고 있는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부에서 오신 의원님들은 늘 이제 경기도의 균형 발전, 남북 이야기 많이 하시고 특히 이번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는 그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경기 북부 이제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내용인데요. 아마 이제 뭐 1987년도부터 했으니까 저희는 뭐 거의 한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경기 북부 분도에서부터 이제 또 우리 김동일 지사님이 이제 특별자치도 설치까지 그 과정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지금 도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네. 그래도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로드맵에 맞춰서 지금 가장 많은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김동연 지사님 때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의회도 같이 이렇게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고 지금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거기서 어떤 역을 맡으셨죠? 예, 제가 이제 뭐 그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그 결의안을 제가 이렇게 대표 발의를 해서요. 뭐 정말로 이제 그 저희가 전체 이제 156명의 이렇게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142명의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서명을 같이 해주셨어요. 공동 발의를 해주셨는데 의회에서는 지금 가장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 서명 발의한 이제 그런 지금 그 상황이고. 네,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부분들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10개 시군의 이제 단체장님도 지금 만나고 있고요. 예. 의회 차원에서도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10월에 그 경기도청 국정감사할 때 국회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이제 행안위에서 상임위 위원장님께 이제 그 촉구 결의안 같은 거 이제 호소문 이런 거 예, 그런 거 이제 전달하는 이제 그런 행사도 같이 했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특별자치도는 네. 북부 특별자치도는 네. 곧 될 것이다. 아니 뭐 저를 비롯한 이제 아마 경기 북부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은 아마 북부 도민분들께 이런 질문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너무 과정은 너무 우리 복잡하니까 네. 일반 도민들은 이게 되는 거야? 약간 그냥 이렇게 쉽게 좀 딱 얘기 들으면 좀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제 생각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네네 그리고 또 희망 고문이 아닌 그냥 예. 제가 생각 수준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마도 이제 12월 중으로 원래 주민투표 그 건의안이 이제 행안부에서 통과가 됐으면 네. 현재 지금 21대 국회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요. 통과까지 아마 21대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아마 시기적으로 지금 4월 총선이다 보니까 아마 넘어가겠죠. 시간적으로 아마 네. 조금 촉박한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더 이 부분을 봤으면 좋은데 현재는 지금 좀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고 또 조금 더 회의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주민투표가 아닌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렇게 또 그 안을 가지고도 심의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김동인 지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민들의 이제 그런 네네네. 도민들의 의견들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의지가 엄청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원래 로드맵대로 했으면은 다음 이제 지방선거 때는 진짜 그 북부 지사를 따로 뽑는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시기적으로는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고 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내년 총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요. 그 과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저기 김포시랑 구리시랑 다 편입한다는 부분들이 선거 결과도 그렇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그게 정말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선거 용인지 실제로 또 진행이 되는지 뭐 어쩌면 그런 또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당의 이제 선거용도 있겠지만 예. 실제로 도민들이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지 그렇죠. 그 심판한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4월 이후에 이제 그 부분들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여론조사도 지금 사실 보면은 조사 기간에 따라서도 그렇고 시점에 따라서도 결과가 좀 상이하게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편입론이 계속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선거 이후에 이제 좀 다른 아젠다나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나 하면 다시 또 북부는 또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가장 좀 힘을 받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북부 특별자치도가 네, 어쨌든 맞습니다.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얘기했는데 의원님은 정치가 굉장히 몸에 맞나 봐요. 그렇죠? 네. 재밌죠? 아니 뭐 말씀을 드리면서도 네 계속해서 긴장하고 고민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롤모델 있으세요?
아마도 이제 그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얘기잖아요. 예. 도의원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의원 첫 해에 전력 투구하라고. 전력 투구해라. 네, 최선을 다하라고. 아주 그냥 전력 투구하라고. 첫 해 열심히 한 걸로 그 열정이나 그 에너지나 또 그 동력이나 그런 이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의정 활동 이제 내내 이렇게 지속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 말씀을 좀 지나고 나니까 조금 뭐 아직도 뭐 많이 남았지만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많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거치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저에 대해 이제 기분 뭐 좀 약간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 때문에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 말씀해 주신 의원님이 나름 롤모델이다. 예, 그리고 뭐 평소에 뵈면 이렇게 정치적인 철학이나 이렇게 예. 소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배우고 합니다. 누구신데요? 국회의원 정성호 의원님께 좀 많이 예. 양주. 배우고, 네, 정승호 의원님. 예. 아. 그리고 영감을 받고요. 그리고 네. 뭐 박용진 의원님도 좀 네, 이렇게 뵙고 하는데요. 에너지가 굉장히 좀 좋으세요. 아주 네네네. 즐겁게 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음. 받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뵙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의정 활동이나 정치에 대한 생각이 한 번씩 이렇게 좀 리셋되는 느낌이 이렇게 싹 바뀌고 왜냐하면 정치를 예. 하도 네. 그 굉장히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는 걸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표현되고 표출되는 것도 편안하게 이렇게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그냥 여기 있는 두 선배님들을 네. 한번 나도 직접 배워봐야겠다. 아주 이런 롤모델로 생각.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알겠습니다. 존경하면서. 두 분, 저도 좋아하는 정치인 두 분인데 좋네요. 앞으로 많이 좀 좋은 것들만 좀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내 인생의 인문학이라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 책의 구절도 좋고 사자성어도 좋고 아무거나 좋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아마 정치인 이전하고 이후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활용점정이라는 말을 좀 가끔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는 단어 나왔네요. 아니 뭐 어려운 단어 대중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 저도 대중적인 거 좋아해서.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매듭이나 마무리나 이런 그 끝이 항상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희망 고문이나 이런 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 아주 이렇게 그 많은 일들을 하기도 사실 어려운 이제 구조도 있고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이나 꼭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영화 이렇게 서울의 봄 보면서 네. 그 이미 너무나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대적인 네. 사실을. 그럼에도 이렇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몰입해서 보고 저도 그렇게 봤던 것처럼 그 선택과 이렇게 결정 그리고 결과라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저의 이렇게 의정 활동을 통한 이제 또 의정 활동 안에서 저도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결과를 또 가져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과연 그 오석규라는 도의원이 얼마큼 잘해서 이렇게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결정 그리고 결과가 결국은 이제 우리 의정부 시민들께도 오고 해서 뭐 이제 제가 역할을 잘하면 의정부의 봄도 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표를 잘 네네.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캠핑장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힘들진 뭐 않으셨어요? 많이 편하게 해주셨는데 예. 제가 너무 편하게 대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어떤 의원으로 남고 싶다. 각오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유 뭐 갑자기 질문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울컥이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씀이고 맞는 정치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따뜻한 사람, 따뜻한 정치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따뜻한 정치인으로 남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도요 경기도와 또 의정부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석규, 오석규 의원님과 함께 캠핑 떠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